오늘 기사를 한번 볼까요? 양상훈 칼럼이 나왔네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어쨌든 잠깐 이렇게 좀 밀어놨는데 밀어놨는데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 그 경향성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하고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그냥 이념이나 어떤 뭐 사상이나 그 어떤 뭐라고 할까 목적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큰 뜻을 가지고 정말 가짜 뉴스를 뭐 바로 잡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 뭐 이런 대단한 대의 명분을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시간을 가지고 토론회와 공청회 뭐 이런 거치고 또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좀 법안도 수정하는데 도움 말씀도 또 들어보고 그래서 비판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바로 잡아가면서 천천히 뭐 21대 국회 아직도 3년 남았는데 천천히 할 거예요. 아마 180석이 3년은 갈 텐데 뭐 몇 명 빠지더라도 자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문재인 감옥 가기 전에 빨리 그걸 막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레임덕이 막 본격화될 텐데 그동안에 검찰한테 이렇게 막 못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입을 다 막아놓고 피의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못하게 해놓고 했던 것들이 검찰은 막아놨는데 뭐 내부 감사까지 해가면서 그 공소장 나간 거를 감찰까지 해가면서 그런 것도 막아놨는데 겨우 막아놨는데 언론이 캐기 시작하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언론이 검찰로부터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 취재원 비리건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다. 그럼 동아일보 기자가 이거를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취재원을 밝혀야 되냐 또는 민사 소송 한다고 해서 취재원을 밝혀야 되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원 안 밝혔다고 해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실형도 잠깐 받았다가 했던 사람이 우종찬 기자님인데 우종찬 기자님의 취재 이런 내용을 저는 다 믿진 않지만 뭐 A, B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이진동 기자가 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 100% 맞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취재원 식당에 갔던 50대 누구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취재원이 있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정도를 입증할 만한 익명 녹취서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신상 가린 거라도 뭐라도 있으면 기자들은 처벌 안 받아요. 처벌은커녕 뭐 민사 손배도 안 받습니다. 손배 청구도 기각돼요. 근데 그렇게 검찰이 을 압박해서 잘 쑤셔 눌러놓은 이런 것들이 레임덕이 가시화되면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판단이에요. 제 의견이고 그걸 막아야 되니까 빨리 통과시키고 빨리 공포하고 빨리 그 발효를 해야 돼요. 개정안을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어쩌려고 박병석 GSG가 UN 공고 이런 거 듣고 GSGC 욕 먹어가면서 상정이 좀 어렵게 됐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할 거다. 다음 회기 때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가 곧 정권의 명운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격적으로 한다. 잠깐 한 발 뺀 거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잠깐 몰러선 척하고 한 게 많아요. 지자체 조례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대전의 지역화폐, 제가 시의원 하는 2년 동안은 뭐 시도할 때마다 비판하고 시도할 때마다 앞에 나와서 5분 발언하고 해가지고 막았거든요. 왜냐면 시벌 조직들이 한대요. 이거를 갖고 가서
대전의 지역 카페를 뭐 협동조합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몇천억 발행인데, 네. 애초에 전 지역 카페 반대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대해가지고, 2019년 하반기 때 하려고 했던 것까지 막았거든요. 근데 저 딱 나오고 총선 딱, 출마하니까 바로 그 다음 회기인가에, 네, 전격적으로, 네, 온통대전 발행 쫙, 네. 네, 뭐, 분명히 합니다, 인간들은. 네, 인간들은,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네. 다음 회기 때도 또 할 거예요. 네, 바로 오늘 뭐 회기 또 시작됐잖아요. 바로 할 겁니다. 그 윤미향 방지법도 이용수 할머니가 아니 위안부만 보호하면 되지 왜 니네 단체까지 성역화하고 니네 단체까지 보호하는 법을 만드니 뭐 이렇게 했더니 잠깐 멈췄는데 물러섰는데 안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다 보입니다. 네, 권용환님 대덕구 지역 앞에는 문제 있죠. 당연히 있죠. 거기가 시발점인데 대전의 대덕구가 여러분 이번에 간첩 사건들 있죠. 네, 간첩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국회의원 출마했었고 뭐 이거저거 출마했던 시발점 같은 여기 왜요? 욕 같아요? 시발점이 욕이 아닌데, 네. 자, 그 대덕구가 말하자면 간첩에 뭐라고 할까. 그럼 시발점 말고 무슨 말을 써야 되지? 제가 어휘 능력이 딸려가지고, 네. 뭐, 태생지? 뭐, 네. 네, 대전 대덕구가, 네, 온산, 네? 무슨 점? 네, 거점이다, 네. 네, 거점. 왜냐면 여기가 한노총이 아니라 한국타이어 노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노조 사태, 자세하게 이제 뭐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릴 텐데, 노조 사태 때도 그 간첩 이번에 드러난 사람들, 활동했었던 곳이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저 시의원 할 때 이런저런 예산 쭉 봤을 때, 제 페북에 한번 어떤 여성분 달라들어 난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허태정 시장 발가락 있는 기사 링크하면서 그 대덕구 품앗이 마을 먹거리 여러분 로컬 푸드 뭐 있거든요. 네, 이거 비리에 대해서 기사화된 것을 이제 올려놓고 뭐라고 제가 파던 거여서 뭐 이런 거 써놨더니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달라들어서 김소연 씨가 뭘 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쫑알쫑알 되게 나름 우아하게 뭐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적을 해봤더니 그냥 느낌이 간첩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평화통일 뭐 한반도기 있고 뭐 활동한 내역들이 이제 먹거리하고 뭐 이거저거 건들거든요. 로컬푸드랑 뭐 이런 거. 근데 활동한 형태를 쭉 추적을 해봤었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에 협동조합 활동한 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간첩들 행보 보면 그냥 간첩이에요. 그 사람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책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전 대덕구. 그리고 지역 화폐도 대전 대덕구에서 시작했고 그 대덕구청장이 64년생 그 환경운동연합 이쪽 출신의 대덕구청장 그 박정현이라는 대덕구청장이 있어요. 여자, 네, 박범계 사단입니다. 짱돌, 네, 짱돌이라고 불리는 되게 단단하고 뭐 이런 것만 빼면 사람 진짜 괜찮아요. 네, 소신 있고 똑똑하시고 막 이래요. 네, 자 이제 여기 제목만 봐도 제가 김재동하고 같이 했는데 보세요.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김재동 고액강의 취소 사과해야.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자, 무슨 일인지 기억하시는 분? 네. 자, 고액강의 고액강의 무슨 일인지 기억하시는 분? 자, 대덕구청에서 김재동을 초청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90분에 1,550만 원짜리
네, 강의를 하려다가 네, 이따가 보여드리는 대전의 중앙일보 요 아저씨, 네, 열심히 기사 써서 맨날 욕먹는, 네, 김방현 대전 총국장님이, 그것에 관한 기사를 써가지고, 네, 전국이 난리가 났죠. 네. 전국이 난리가 나서, 네, 이상하게 대전에, 아무튼 특종들이 계속 터졌어요. 저 있을 때, 그리고 저도 난리 쳤고, 같이. 네. 1,550만 원이었어요. 분당. 네. 분당 얼마냐? 그러니까 90분에 1,550만 원이니까. 네. 1시간 시급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시급이 1,000만 원. 네. 시급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네. 물러섰죠. 아까 그 김방현 총국장님 기사 쓰고, 저도 막 발언하고 난리치고, 네. 그래서, 물러섰습니다. 네, 물러섰는데 이 사람이요 뭐라고 했냐면 김제동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댔나? 그 전 이 1,550만 원짜리 강연 논란 있기 전에 여기 있다. 네. 훨씬 전에 네. 와 여기 기사 보십시오. 주옥 같은 기사. 문화일보 우리 또 김창희 기자님이 쓰셨을 걸 아마 대전에 김창희 기자님 어디 보자. 김창희 기자님 쓰셨네. 네. 보세요. 김제동 강연료 1,550만 원인데 최고 작가 기문은 100만 원이다. 네. 이게 원래 그 강연료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줄 수가 없어요. 1,550만 원 강연료로 못 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아마 행사비로 그때 네 행사비로 정리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강연이라고 해놓고 예산 몫을 집행할 때는 다른 걸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하는 꼬라지가 이래요. 자 강연료는 저렇게 못 받아요. A급 강사도 저렇게 못 받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근데 아니 민간업체 삼성 불려가가지고 1,5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연들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잠깐 보여드린 거고 이게 이제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강연 논란이 자 2019년 6월에 난리 쳐가지고 뭐 한 달도 안 돼서 집행하기 전에 멈췄는데 그로부터 6개월 전에 그러니까 2018년 6.13 선거 끝나고 대덕구청장 된 지 5개월 만에 자 경향신문에 이런 기고문을 냈어요. 박정현 청장이. 네. 박범계 사단이에요. 박범계보다 더 조그맣고 되게 정말 짱돌 같은 대전에선 존경받는 여성 정치인이죠. 네. 목소리도 크고 연설도 잘하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네. 간첩 같은 느낌을 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행보를 보면 그리고 엊그제도 제보 받았는데 네. 여기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 사람 남편이 깊이 개입한 협동조합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양봉석이라는 아저씨, 대전 운동권, 충남대, 그분이 개입한 민들레 협동조합, 민들레 의료생협과 대덕구 품앗이 마을, 자, 이런 게 지금 대전에서 활개를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도 여기가 원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제동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김제동 이 책을 박정현이 내 인생의 책이다. 네.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책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내용 얘기합니다. 헌법 어디까지 아세요? 헌법을 저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구나.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김제동 씨가 헌법 조문과 헌법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상주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좋았대. 뻥 까네. 네. 참. 김제동이 무슨 상주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저기에 상주가 아니라 성주. 상주는 저기 주석이 엄마네 거긴가? 네. 성주. 네. 자, 성주 주민들이 아니라 거기에 동원된 전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었겠지. 네? 뭣도 모르고 잠깐 지나가다 앉아있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기획인데, 뻥치고 있어. 자. 그리고 헌법 조문을 줄줄 외우는 것에 감탄했다. 오, 그건 감탄해요. 저는 못 외우거든요. 네. 김재동 대단해요. 네. 제가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1조부터 39조까지 외우게 된 이유는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거 아무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지? 이거 내 것인데 왜 몰랐지?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억울하고 분해서 저절로 외워진 것 같아요. 오, 천재인데? 네. 법이라고 하면 늘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헌법은 국민이라는 권력자와 그 자손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라고 김재동이 말을 했다. 이 말에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여기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의 저자 김재동이가 헌법을 줄줄 외우게 된 동기를 말했대요. 네. 김재동 씨는 헌법을 처음 읽었을 때 위로받고 보호받는 느낌이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튼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갑이다. 헌법에 따르면 쫄지 말고 마음껏 우리 얘기를 해. 자, 쫄지 말고 마음껏 우리의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쫄지 말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 갑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랬어요. 네. 여기에 감동을 했대요. 우리 박정현 청장은. 자, 그런데 우리 갑이 말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언론 재갈법 만들고 니네 왜, 그런 모양이니? 김재동이 김재동이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네. 아무튼, 이 아줌마, 여기, 이 언니, 네. 박정현 청장이 내 인생의 책으로, 이제 시리즈물로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한번 시리즈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쓴 글은 하나도 없네. 다 김재동 얘기지. 네. 김재동 책을 읽고, 감동했다. 네. 원래 운동권들 해방 전후사 딱 한 권밖에 안 본 인간들이어서 그 뒤로 이거 김재동 책 하나 읽고 감동했나 보지. 네. 네, 내 인생의 책이랍니다. 네. 자, 그런 이제 박정현 청장이 야심차게 대덕구청장이 되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지? 한 몇 조 되나? 자, 그 정도 예산을 한 몇천억 되나요? 몇 조 되죠? 대덕구청. 7천억? 네. 자, 몇천억 예산을 주물르기 시작을 하더니, 야심차게 김재동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내가, 우리 대덕구민들을 교화시켜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겠지. 내 돈 아니니까. 네. 그래가지고, 김재동을 1,550만 원에 90분 강연에 모시려고 하다가, 우리 김방현 총국장님이 중앙일보에서 써가지고 난리가 나서 다 취소되고 그 뒤로 김재동의 만행이 다 드러나서 김재동 그 다음부터 입 다물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김재동 그 다음부터 입 다물었어요. 저도 계속 페북으로 막 난리쳐서 기사 계속 났고 디트뉴스니 어디니 막 대전에선 제 멘트 다 나가고 했거든요. 난리쳤죠. 왜? 여기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논산 또 어디 지자체 타운홀 미팅 뭐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엄청 땡겼던 게 다 드러난 거죠. 김재동만 드러나? 그 논란으로 인해서 또 누구 드러났지? 강연하는 사람들?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서 큰일 났네. 김미화도 드러났나 그때. 네. 이게 촉발돼서 지자체가 이렇게 돈 쓴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김재동이 그 다음부터 방송도 그 뒤로 얼마 안 있다가 다 퇴출됐다기보다 이제 그만두게 됐고, 출연료도 받아간 거 논란 생기고, 그쵸, 맞아요. KBS 방송 출연료 논란도 생기고, 오늘 뭔가 연결이 된다. 자, 이거 오늘 밤 김재동 그게 KBS 건가?
그런가 보다. 네. 자, 다 퇴출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누구 덕분이에요? 네? 김제동 조용해진 거? 시끄러운데? 자, 조용해진 거 누구 덕분? 한 10명의 공신이 있다 하면은 가장 욕먹으면서 계속 기사 쓰신 김방현 대전 총국장님이 네,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또 욕먹겠다, 이제. 네, 제가 칭찬하면 다 욕먹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맨 앞에 주제는 조금 뒤로 가고 우리 연결을 해봅시다. 오늘자 로컬 프리즘에서 김방현 총국장님이 이런 걸 쓰셨어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나? 이러고 제목 쓰셨습니다. 네. 자. 다 기억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네. 준수님, 강원도 화재 날 긴급뉴스 안 하고 KBS에서 김제동 방송했던, 맞아요. 맞아. 그랬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자. 김제동을, 네. 정리하는 데 일조하신,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조심조심 다니셔야 할, 김방현 총국장님이 또 오늘 또 위험한 또 로컬 프리즘을 하나 쓰셨어요. 네. 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양군은 개발이 덜 된 청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린대요. 청양에서도 목면은 10개 읍면 가운데 인구 1,500명이어서 가장 적대요. 목면이라는 면이 있나 봐요. 자, 주민들은 동네가 조용해서 평소 적막감이 흐른다. 네. 이런 목면이 최근 발칵 뒤집혔다. 네. 충남의 알프스 그 중에서도 목면 정말 주민 적은 1,500명 산대요, 여러분. 면에. 네. 그런데 발칵 뒤집혔다. 설마 저런데 관내사전이 막 500명 이러고 이러진 않겠지? 뭔가 이상한데? 네. 자, 주민 손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1,5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여러분. 손 씨는 구속된 자유통일 충북동지의 고문 박모 씨, 부위원장 윤모 씨, 연락 담당 박모 씨와 함께 북한 지령을 받아서 스텔스기, 미국산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했다고 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손 씨 구속영장은 2차례 기각됐어요. 이들은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북한 지침에 따라 이름을 충북동지회로 정했다고 하다. 그거나. 네. 동무. 네, 충북동무회라고 하지 그랬니? 네. 자, 조선노동당 하지 말고 충북동지회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충청도에서 간첩 사건이 발생한 거는 26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26년 전 1995년 10월 북파 간첩 2명이 부여군 석성면 한 사찰과. 봐봐, 다 모든 건 내 주변에서 일어나. 이것도 부여야, 부여.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첩이 이인영과 임종훈이가 만났던 거잖아. 네, 리인영 만났던, 네. 그러니까 또,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네, 새마을방송의 주인장, 네, 또 김종현 기자님이 부여 출신이고, 대전의 부여 출신, 정치인들과 온갖 다 주변에 막 부여 출신으로 꽉 차 있어요, 제 주변에. 근데, 또 간첩 사건도 부여, 네, 95년에, 네. 자, 여기, 맞습니다. 여기에 리인영하고 우상호 구속된 적 있죠. 윤난자님. 천재요, 천재. 네, 다 기억해. 자. 부여군 석성면 한 사찰과 야산에 출몰했고, 경찰관 2명이 이들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어요. 여러분. 검거 작전 나흘 만에 한 명이 생포되고, 다른 한 명은 사살됐습니다. 그 한 명 생포되신 분이 이제 발언한 것들이 기사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 보세요. 간첩 활동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 여러분, 활동가들이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압도적 당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네, 중선대위 노동 특보단 지지 선언. 네. 그러니까 딱 5명이 가가지고 지지 선언하면은 엄청 많이 기사화가 되는 거예요. 오마이뉴스랑 경향신문 이런 데 막 써주거든요, 한겨레랑.
자, 대낮에 총알이 날아다니던 부여 사건 때와는 달리 손 씨 등은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조용히 활동해온 게 특징입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학부모회장으로 활동했대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네. 그는 아동 돌봄센터 운영 문제 등을 놓고 주민과 갈등 빚었다고 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정도라는 거예요. 보통 학부모들을 다 알진 못하거든요. 자, 그는 돌봄센터 설치가 늦어지자 학부모의 이름으로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양군수 지지 차례 주장했대요. 이 학부모들이 왜 동의 없이 그런 인터뷰를 하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손 씨가 북한에 보낼 밤나무 심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손 씨 등의 실체가 알려지자 주민들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나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상상도 못했는데 소름 돋는다. 이런 주민들도 있었다. 자, 주민들이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이들 활동이 시민단체가 수십 년간 해온 것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면 수십 년간 활동해온 시민단체를 다 의심해봐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 숨어 들어온 뻔하고 뻔한 시민단체라고 이름 시민단체랍시고 활동하는 사람들 지금 다 의심해봐야 된다. 말씀드렸다시피 박 씨와 손 씨는요, 대전에서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진상규명 투쟁 활동을 해왔어요. 네. 한국타이어 출신 누가 있었지? 한국타이어 출신. 이윤남자님이었나? 한국타이어 출신이 있었는데, 이거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네. 노조. 그때 투쟁 있었거든요. 한 분 돌아가셨나 그랬죠, 그때. 자, 아니에요? 많이 돌아가셨나? 폭발 사고? 네. 자, 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 사람들은 출마했습니다. 네. 이게 어디라고요, 여러분? 김제동 책을 보고 감동했다는 사람이 구청장이 된 대덕구청이라고요. 네, 대덕구청. 네. 아, 네. 이윤단자님이 본 건 동은 죽봉 집회. 네. 자, 이들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9.19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정당한 NGO 활동이다! 라고 하면서 국정원의 조작수사다! 라고 반발했어요. 하지만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 씨는 2004년, 손 씨는 2010년 북한 문화교류국에 포섭된 이후 암약해왔다. 네, 그 영장도,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에서 정리한 사실관계로 쓴 영장인데, 문재인 정권, 니네 정권에서 쓴 건데, 이거 조작이다! 이러고 있어요. 또 이게 조작이라고. 네, 자.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적 안보 불감증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여전히 큰 소리 내고 있어요. 국보법 폐지하라고. 자, 일부 단체나 노동운동가들은 손 씨 등이 시민사회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따돌림 받았다. 쟤네는 우리 시민사회랑은 달라. 쟤네 좀 이러고 손절하고 꼬리 자르기 하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타기 하고 있죠. 아, 쟤네 약간 찐따야. 우리랑은 왕따 뭐 이렇게 해서 선긋기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유지를 걱정한 수사당국의 외침이 공허한 느낌이다. 자,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찐따 찌질이 아니다. 대개 활동 반경이 넓었다라는 건 며칠 전 지난주에 했던 새마을방송 저녁방송 한번 다시 보게 하시면 공소장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LG 어디 가가지고 어디 노조에서 어떻게 활동했었는지. 절대 왕따 아닙니다. 자, 이거 댓글이 뭐 있나? 네. 여러분 이 기사 좀 많이 봐주시고요. 이게 지역 총국장님이어서 이렇게 끌올이 안 되거든요. 소위 끌어올리는 게. 이 기사 좀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저기 좀 많이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정말 필력 좋으시거든요. 짧게 잘 쓰세요. 평소 말투도 그래요. 네. 한마디로 정리해요. 4글자로 정리. 네. 그러니까 총국장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중앙지 기자 중에서 부정선거, 그것도 또 부여선거 아니야. 부여 이상해. 부여선거 아니 사건하고 부정선거 최근에 배추잎 투표지
관련된 일 이런 것들 꿋꿋하게 여러 번 계속 쓰셨던 기자님이세요. 네, 여러분 이거 기사 좀 많이 퍼다 날라주세요. 자, 아무튼 요 총국장님의 지금 욕먹을 짓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 간첩에 대해서도 막 지금 막 위험하게 쓰고 계시고 아무도 안 쓰는 그 부정선거도 막 썼는데 아까 가장 또 큰 업적 중에 하나 뭐라고요, 여러분? KBS 막 이런 데 막 나오고 있던 제동이가 제동 걸리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제동이를 제동한, 네. 그게 대전 시작이에요. 물론 저도 많이 했습니다. 대덕구청장. 결국 강연 못하게. 자, 그 제동이를 제동한 기사를 쓰신 총국장님의 작품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아, 오케이님. 네. 요즘 세상에 김방영 기자님 같은 기자가 참 드뭅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나. 요즘 세상에 이런 기자가 어딨나. 네. 맞습니다. 행복하게님 감사합니다. 네. 누구 집 딸인지 말을 참 잘하시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네. 이렇게 제대로 토론할 때 나가서는 제대로 하는데 평소에는 맨날 어버버거리고, 네, 좀. 자, 이분의 작품 하나 보십시다. 이분의 작품 하나 볼게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씩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이런 스펙이 그러니까 흔한 일입니까? 스펙이 쭉 나오는데 이 정도의 스펙을 보통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쓰려면 이게 흔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돗자리 한번 깔아보면요. 예, 돗자리. 그 조국 후보자의 그 딸 되는 분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그 교외 활동, 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유학을 가기 위한 학생들이 준비하는 그런. 자, 잠깐 자를게요. 이게 뭐 또 이렇게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계속 들면. 자, 누구랑 누구게, 네. 자, 네. 아, 이걸 내려요? 오케이. 자, 얘를 이걸로? 네, 내리고. 자,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랑 누굴까요? 네. 자, 너무 전형적인 재수없는 말투들이라서, 네. 네. 딱 아시겠죠? 네. 이준석과 김제동입니다. 네. 2019년, 네. 김제동이 방송, 그만두기 거의 얼마 전, 네. 여기야 이게 무슨 방송이야? 뭔 방송? 아까 말씀드렸는데, 뭔 김제동? 네. 거기 제가 안 봐가지고, 네. 자, 계속 들어볼게요. 주제는 뭔지 아시겠나요? 주제는? 네. 자,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진로와 비슷합니다. 아, 지금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어떤 연구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고 인턴을 하려고 하고 영어 성적도 이미 그때 논문 번역하기 전에 이제 상당히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지금 딱 보이는 전형적인 그 패턴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외부 유학반에서 차근차근 유학을 준비해 왔으나 3학년 때 되어가지고 성적치나 이런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던지 해서 긴급하게 진로를 바꾸다 보니까 일반적인 진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스펙들이 쌓여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주제는 뭐죠? 자, 주제는 뭐예요? 네. 조민. 네. 자, 여러분, 이준석, 네, 제가 우리 당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고 안 하고, 네, 이준석이라고도 안 하고, 이준석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네. 명불허전이죠? 명불허전. 네. 명불허전이죠. 이준석 대표가 오거돈 그 성추행 사건 때도 바로 방송 나가가지고 문재인하고 엮는 건 너무 심하다. 네. 그건 너무 나간 거다. 네. 자, 이번에 드루킹 김경수 대법원 판결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우에 문재인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뭐라고 음모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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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민주당도 실드를 치지 않는 것을 먼저 저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기가 내가 유학 좀 알아? 이러면서. 네. 저 정도는요, 저도 알아요. 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저는 유학생들 입시 지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강남 애들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유학, 꼼수로 어떻게, 국내 성적 안 나온 애들이 유학 많이 갑니다. 자, 근데 전 국민들이 이제 개돼지 취급하면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조민을 편들어주는 거예요. 국민들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왜 저런 것까지 하고 인턴을 하고 고등학생이 왜 논문을 쓰고 저랬지? 그게 아마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학을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이상할 게 아닙니다. 유학에 초점을 맞춰서 스펙 쌓은 거 그런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볼 거 없습니다.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이게 벌써 2년 전에, 여러분. 조국 수호 집회하고 조국 때문에 난리치고 대학생들 정말 화나가지고 다 들고 일어나고 네, 가세현은 빡빡이로 머리 깎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준석은 방송 나가서 옆에 누구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방송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오늘 밤 김제동. 자, 김제동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준석이를 가운데 두고 그 왼쪽에는요. 준석이의 왼편에는 누가 있었게. 네. 자,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 아니었지만 네. 네, 지금은 국회의원인 네. 남국이가 있었어요. 남국이. 김남국 변호사가. 네, 여러분. 네.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마사지를 해줘. 부정선거 말만 나도 시작도 하기 전에, 소송 절차 변론기일 열리기도 전에 막 난동 피운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맥락이 있잖아요. 민주당 공격받을 만한 거 하면은 전부 다 나서가지고 마사지해요. 이상해. 안 이상해요? 네? 진짜 이상하죠? 자,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1, 2분 더 있어요. 해외 유학에 초점을 맞추어 놓은 그렇죠. 스펙 쌓기. 그러다가 SAT 점수라든지 이런 안 것들이 들리세요? 뭐 혹시 기대치 못 미쳤던 이건 추측입니다. 들리나? 그랬다면은 긴급히 변경하다 보면은 국내 대학에 맞춰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게 딱히 없잖아요. 준비했던 것들 그대로 넣게 되면은 사실 일반 국내 대학 진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것도 했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문과에서 그 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그 이과에 사실 가장 가기 어려운 최고봉까지 급변침을 한 겁니다, 방향을.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다소 압축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무리수를 많이 둔 거죠. 제가 정작 들리셨나요? 저는 안 들려가지고. 들리셨나 모르겠네? 음악이 나와서 정신없어요. 네. 아무튼, 네. 자, 이준석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정작 과학고 특수목적고 출신이다. 네. 하면서 뭐냐면 앞에 조국 딸 조민이 한 거는 이상할 게 없다. 네. 이상할 게 없는데 그래도 좀 까야 되잖아, 야당이니까. 그래도 까야 되니까 뭘 깠냐면 아니 근데 문과에서 완전히 의학전문 대학원이면 이과 최고봉에 간 건데 내가 정작 과학고 출신이거든요. 나 잘났거든. 그건 좀 이상하지.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자막만 한번 계속 볼게요. 지 잘난 척. 깐 게 아니지. 조민을 깐 게 아니라 진짜. 과학고 특수목적고 출신이거든요. 자막만 보세요. 제가 그때 썼던 논문의 수준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이 썼다는 논문 수준은 너무 높습니다. 다소 무리하게 그런 교과 활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급격한 방향전환 때문에 생긴 일일 것이다. 뭐 잘못된 조언을 들을 수도 자, 여러분. 지 잘난 척 한 거죠. 지 잘난 척. 예? 나도 고등학교 때 논문 썼거든?
그때랑 생각해보면, 너무 대단한 걸 썼는데, 그건 좀 이상하게 잘못된, 자, 그러면 비리가 있고, 또, 아빠 찬스 해서 교수가 써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조언을 들었을 수도 있고, 네. 기가 막히죠. 네? 입시비리, 범죄를 잘못된 조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자, 자기 자랑 플러스 조국 실드 거기 아름다운 대학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준석은 본인 인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반칙 인생이 비슷하지, 특혜 인생.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아간 범죄를 두고 반칙이네 아니면 뭐 조금 잘못된 조언 듣고 실수한 거네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있고 애초에 뭐 그런 좀 자식 사랑이 과한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 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처럼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저는 있다는 어느 정도 겁니까? 이해갑니다. 제가 유학 준비를 해봤었기 때문에 하여튼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임하고 자료를 공개하면은 전 다소 이게 좀 조기에 진화될 수 있다 보고 사립대학에서는 각자의 원칙에 따라서 건학 이념에 따라 가지고 입시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했는데 각자 어떤 기준에 있어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딸을 적절한 인재로 선택 제가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죠? 음악이 나온다고요? 배경음악을, 일부러 깔아놓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제 뭐 걸리니까 방송 그대로 틀면. 자, 여러분, 이준석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정성보다 다양성 기준이다. 사립대학은, 그 뽑기 나름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진희원이님 수상합니까? 수상할 거 없어요. 전 이해가 돼요. 왜? 본인이 1440점, 이건 1440점은 이준석 점수 맞나? 이준석 점수. 네. SAT 1440점으로 하버드 갔거든. 네. 진짜 그 정도면요. 그 정도로 하버드 가려면 거의 반신불수의 장애인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거나,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미담으로 알려져 있거나 훌륭하다고, 아니면 이제 그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지역 할당들 있거든요. 그런 데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혼자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뭐 그런 학생이거나, 네. 그러면 가능할걸요? 그 점수면? 네. 아니면 세계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네. 네.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나 뭐 국제 컴퓨터와 관련된 뭐 이런 컴피티션이나, 자, 그런 거 수상 경력이 있거나. 자, 이준석 1440점으로 하버드 간 거, 뭐 추천서가 있고 뭐가 어쩌고, 됐고요. 네. SAT, 지도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물론, 이준석이 간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가, 컴퓨터 엔지니어링 뭐 이런 데랑, 다른 학교에 있는 컴퓨터 공학과랑 다르게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버드가 이공계가 높지가 않아요. 차라리 버클리나 뭐 이런 데가 높지. 자, 근데 본인이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운이라고 본인 생각하겠지만, 그 점수로 어쨌든, 하버드 합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민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조민의 점수가 2000 몇 점인가 그런데, 2400점 시대에 2000 몇 점인가 그런데, 반대인가? 점수가? 아무튼, 네. 반대인가?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근데, 환산하잖아요? 이렇게 1600점 시대가 있고, 2400점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걸 점수를 환산하면, 준석이
SAT 점수하고 조민 SAT 점수하고 한 10몇 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한 구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민을 깔 수가 없어 얘는. 네. 조민이 지금 공부 못했다고 뭐 했다고 이렇게 막 다 그 스카이 애들은 아니까 제 그 조민이 어떤 수준으로 입시를 치러본 사람들은 다 아니까 되게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생들이 다 나선 거예요. 조국 집회 때. 자, 그런데 조민의 그 SAT 성적하고 이준석이 1440점 그 점수 환산한 점수가 같은 급간에 있어요.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준석이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준석이라고 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가 조금 높아요. 네. 그러니 얘가 어떻게 조민을 깝니까? 자기야말로 그런 입학사정관제 특혜로 하버드를 간 사람인데. 네. 자, 한 번 더, 조금만 더 볼게요.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예,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 대학들의 권위가 유지될 거고 공정성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건 줄 세우기인데 줄 세우기를 탈피하려다 보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일부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인식이 번져가는 거죠, 이제. 과거에 국정농단 때도 보면은 승마하는 사람들 위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네? 또는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최순실 같이 뒤에서 배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학사 관리를 또 농단하네? 이런 것처럼 조국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이 뭐 생소하기도 하거니와 우선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특수계급의 어떤 그런 관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보면은 한결같이 불법은 아닙니다. 청문회까지 나를 데려다주면 해명하겠습니다. 요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넘어선 어쨌든 실망감이 있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나? 학벌. 들으셨죠? 네. 자, 조국이기에 더 실망을 한 거다. 잘 해명해야 된다. 불법이 아니란 말로는 부족하다. 해명을 해라, 잘. 조국이니까 실망을 한 거야. 조국에 기대가 많았거든. 다양성은 특혜를, 뭐, 특권증의 특혜라는 이런 생각을, 뭐, 하게끔 만든 거, 문제가 있긴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들으셨지만 최순실 정유라 가지고 지금 또 깠죠? 네? 얘 발언할 때마다 인터뷰 다 뒤져보면 이준석 대표 얘라고 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 발언하는 거 다 뒤져보면 늘 박근혜 꺼내가지고 심심할 때 맛있게 씹어 먹어요. 이거예요. 늘 최순실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거 같이 엮어가지고 맛있게 냠냠 씹어 먹습니다. 네. 자, 기가 막히죠. 근데 이준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인의 입시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네. 원래 공부하기 싫은 애들 엄마 아빠가 돈 있으면 유학 준비시킵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서울에 강남권 사시는 분들. 많이 동의하실걸? 네. 약간 놀면서 해도 되거든요. 유학은 준비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많이 보거든요. 과외 활동을. 네. 그러니까 저렇게 좀 날티나는 애들이 하기 딱 좋거든. 우리나라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하죠. 굉장히 진짜 머리 좋고 훌륭하죠. 우리나라 입시 그대로 정석대로 치는 친구들은. 네. 앵딸 몽렁님, 김재섭이가 돌직구쇼에서 그래요. 맨날 얘를 줄리 이런 거 들어요. 미쳤구나. 네. 미쳤네요. 그죠? 미쳤어요, 진짜. 네. 도나제이님, 여기 서울학군지인데요. 저보다 10살 많은 학부모들, 변호사님과 저 세대 위에 10살 많은 학부모들, 조국 옹호합니다. 다 저 때 그랬다고. 그렇죠. 같이 비슷하게 편법으로 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옹호하죠. 네. 옹호하죠. 이준석 대표도 지도 비슷한 케이스니까 옹호하는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니까. 그것뿐입니까, 이준석 대표? 하버드 졸업하고
어떻게 했어요? 방산, 네?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다가 쏘마. 졸업생은 안 되게 돼 있는데 당당하게 전화로 문의하고 네?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 국가에서 1억 정도씩 지원받는 거 해외까지 가가지고 연수까지 하고 이런 거 보통 훨씬 어린 사람들 재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물어봐가지고 전화해서 괜찮다고 해서 지원했어 해가지고 지원해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과학고 때부터 시작해서 빈틈없이 공백 없이 국가 돈 빨아먹던 애예요. 네. 빈틈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고는 전액 네, 일부만 부담하고 하는 것 대부분 다 지원이 됩니다. 자, 민사고랑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국가장학금으로 노면장학금 그걸로 하버드 4년 내내 몇 억을 지원받았어요. 자, 갔다 와서 병역특례 그것도 국가 지원입니다. 월급을 받아요. 연봉이 한 2, 3천 됩니다. 자, 그거 받으면서 그 와중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 또 1억 정도 지원받아서 연수 프로그램 했어요. 자, 그럴 때 그쯤에 또 뭐 했어요? 이중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거 비슷한 거 교육 봉사 단체를 한다고 또 7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창업해가지고 클라시의 스튜디오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몇 번 쇼하고 사진 찍은 것 같아. 자, 그거 경험을 가지고 박근혜 비대위 뽑혀갔죠. 박근혜 대통령이 꽃가마 딱 태워가지고 유승민이 추천했겠지. 데리고 갔죠. 자, 비대위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요. 공당인데. 자, 그 뒤로 계속 비대위 최고위, 비대위 최고위. 네? 방송 나가 뭐해. 자, 이 친구가 제대로 일반적인 청년들이 택하는 방법, 일반적인 입시생들이 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서민층들이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갚고 애들 서울로 하숙비랑 뭐 이런 거 올려보내고 유학 가려고 하면 용돈 막 붙여주고 자, 이런 일반적인 케이스로 경쟁을 뚫고 어려움을 겪고 이력서를 내보고 공부를 해보고 시험을 봐보고 자, 이렇게 해본 적이 한번 월급 받아보고 월급 받아서 빨간 내복 엄마 사줘보고 이런 일이 있나요, 얘가? 얘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네? 있나요? 없죠? 이력 보세요.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무슨 청년 타령이야. 네? 무슨 청년을 말해요. 제가 화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청년을 말합니까? 청년이 하는 힘든 일들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김재섭? 똑같죠. 서울대 하나 가지고 대충 하다가 강연한다고 여기저기 그 몸 헬스 트레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반바지 입고 가가지고 청년들한테 몇 번 강의하고 청년정치학교 뭐 하고 정당 왔다 갔다 하다가 특별한 이력 없이 갑자기 스타트업 대표 명함을 가지고 젊은 보수라고 나타나서 도봉구에 단수공천 딱 받았어요, 여러분. 어디 이력서 쓰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누구 아들내미인지 이 김재섭은 참 궁금하죠. 가자마자 꽃가마 딱 태워져서 단수공천 천룡벨트 딱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김종인 알베가 후원회장 해줬잖아, 후원회장. 네. 후원회장. 청년벨트 중에 김병민 있었는데 김병민은 그래도 방송에서 열심히 바른말 해대고 패널로 꾸준히 활동하고 또 나름 어쨌든 강사인데 뭐 어쨌든 초빙 교수인가 뭔가 그런 거 하고 있었다고요. 나름의 스펙을 갖췄다고. 다 이상해요, 여러분. 세보게 다 이상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세보게를 어디 갔지 기사가? 여기 있다.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양상우주 필링 거 그냥 어쨌든 징벌법은 탈원전 문이 마땅하다. 틀린 사실로 점철된 명백한 가짜뉴스, 오류 지적에도 반복까지 언론법상 징벌 조건에 부합해서 문재인 너부터 5배면 얼마입니까? 이게 몇 조라는데 네? 양산 집 갖고 안 되죠. 네. 일가 탈탈 털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징역을 살면서 이 노역장 유치 1일당 얼마 이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평생 있어야죠. 평생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로컬 프리즘 우리 대전 총국장 김방현 국장님 덕분에 아까 뭐라고요? 제동이가 제동 걸렸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세보수계 봅시다. 이 기사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옛날 신문 보기 한번 최근 기사예요. 이준석의 유출 정치 2015년 KY 사건과 2021년 녹취록에 대해서 시사온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이준석이 2015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손수조, 이준석, 그리고 행정관, 누구지? 음종환, 네. 그리고 이동빈 보좌관, 그때 당시 행정관. 자, 이런 사람들하고 있었던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김무성한테 일러 바쳤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때 역사를 전혀 몰랐어요. 정치 비하인드도 몰랐고, 아니 그냥 정사로 알려진 것도 저는 시험 보고 까먹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역사를 너무 싫어해서. 자, 그런데 요때 사건을 들여다봤더니요. 모케이님 혹시 보시면 저보다 훨씬 정치 오래 보셨으니까 잘 설명 나중에 해주세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자, 2015년 사건을 봤더니 자, 저의 그 해석입니다. 이때 사건이 박근혜 탄핵의 시발점이에요. 욕 아니고요. 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자, 이때 사건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도 정치 몰랐고 역사 제대로 몰랐는데 제 수준에서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15년 사건 다들 모르세요. 이준석한테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이준석이 제대로 주목받은 게 최근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옛날 행태를 젊은 층들이 너무 몰라서 그 양아치 짓거리, 거짓말 이런 걸 모르니까 준스톤 해가지고 순식간에 뽑은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젊은 층들 돌아서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 거 자꾸 덕질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젊은 20대들. 금방 찾잖아요. 다 찾아봤더니 헐 대박! 금방 나오지 세보수계가 만행들은. 네, 모케이님 오늘 시발 저격 핫하네요. 네. 이때 사건을 누가 제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비하인드. 제가 뭐 이동빈 보좌관님도 알고 아는데 한번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나 싶어요.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술자리가 있었대요. 술자리가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이 대표 관련된 유출 의혹은 6년 전에도 있었다. 오늘 점심시간 직전에 끝내드릴게요. 자, 그 원희룡 제주지사랑 한바탕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도 있었다. 2015년 이른바 KY 사건이다. 이는 청와대 인사가 사석에서 그 청와대 인사가 음종환이라는 행정관인가 그래요. 그분이 젊은 층들이랑 이제 손수조랑 뭐 이렇게 비대위 했던 이준석이랑 이렇게 불러가가지고 2014년 그 술자리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배후로 김무성과 유승민을 지목했다. 행정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준석이가 김무성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김무성한테. 그래서 당이 한바탕 뒤집혔대요. 전 저때 당을 아예 몰라가지고, 네?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이거 덕질해서,
누가 얘기해줘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아, 대박. 네. 이래서 김무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대박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래가지고 이때 그 사실 진실 게임이 있었어요. 이때 진실 게임이 있었습니다. 음종환 그 행정관은 열받은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니까 또. 자, 보세요.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2년 전 얘긴데요. 그때 당시 세계일보는 2014년 정윤회의 국정 개입이 사실이라는 단독 보도를 낸 적이 있었어요. 자,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 돌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은 정윤회가 자신의 비선 라인을 통해서 뻗들인 루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쩌고 저쩌고 VIP 정윤회가 말하자면 비선이다. 뭐 이런 거. 네. 뭐 실장 교체설 뭐 이런 것들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보도를 통해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정윤회는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씨를 만나 국정에 개입했는가. 자, 십상씨 누군지 기억하시죠? 십상씨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비하하면. 자, 문고리 기억하시죠? 자, 둘째, 청와대 내부 문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정윤회 동향을 누가 언론에 유출했나. 자, 검찰은 전자인 문서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2015년 1월 허위라고 빠르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을 비난했죠. 허위라고 빨리 결론 내렸다고. 그래서 문서 유출 과정에 대해서는 논쟁이 막 시작됐는데 청와대의 공식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 행정관, 조홍천 비서관. 이 사람들은 지금 올해 2021년 1월에 박관천은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조홍천은 뭐 혐의 없다라고 무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6년 뒤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유포자로 지목됐던 서울경찰청 경위는 목숨을 끊었대요. 자, 이것도 파봐야 돼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주댕이 턴 사람들 찾아야 됩니다. 네. 검찰은 정은혜 문건이 허위라고 결론을 냈으나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이 조사 중 발언 화제됐대요. 우리나라 권력은 서열은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다. 어디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찰이었는데 경정인가 그랬는데 어디 강연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난리 뒤집어졌던 일입니다. 자, 지금 그럼 서열 1위는 누구예요? 이런 식이면. 자, 그리고 이거를 물어서 그 탄핵에 이를 때까지 털보부터 시작해서 전격적으로 대공세가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걸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 박관천 행정관은 그 자기 생각을 장난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뭔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 너무 순진해, 보니까. 저 아줌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뭐 선의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게 시작이 돼서 소설이 막, 정윤회가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고 막 별게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폭풍처럼 몰아가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탄핵에 이른 거거든요. 박관천의 황당한 권력서열 강의가 있었다. 네. 자, 뭐 이런 상황들이었고 2년 뒤에 뭐 여기 기사에는 최순실 게이트가 정확했다라고 밝혀졌죠. 그건 최순실이 뭐 서열 1위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고 오랫동안 뭐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문자 메시지 김무성이 당 관계자가 보낸 기사를 통해 본인이 수첩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국회 뒤에 앉아서 여러분. 네? 자, 보세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같은 날. 김무성 진짜. 여러분 신년 기자회견이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죠? 집권 여당이 어떻게 지지를 해줘야 되고
얼마나 축하를 해줘야 되고 얼마나 희망찬 또 새 출발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자, 신년 기자회견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이가 새누리당 대표였는데 그때 수첩 내용이 기자한테 저렇게 찍힌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수상하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이준석, 손수조, 음종환, 이동빈, 신이라는 이름과 함께 문건파동 배우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일부러 찍힌 사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는 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하는 날. 네, 다들 GSGG라고. 네. GSGG죠. 네. 하지만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 유출의 배우는 조홍천 또는 박관천이므로 JPCP가 맞는 표현인데 김무성 대표 수첩에는 KY라고 돼 있다. 그 문건 파동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문건은 허위다. 그리고 이거를 유출하고 맘대로 한 사람들은 조홍천과 박관천이다라고 이렇게 조사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KY다. 두고 봐라. 내가 꼭 밝힌다. 이런 부분이 사진 찍힌 것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수첩 그래서 이게 재점화가 된 거예요. 막 또 시끄러워진 겁니다. 자, 문건 속 파동 배우는 K는 김무성이고 Y는 유승민이다. 이 메모에 이렇게 밝혀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동빈, 손수조, 음종환, 이준석 있는 자리에서 음종환 씨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말한 K와 Y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맞지만 저 메모 내용은 틀렸다.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문건의 파동 배우로 지목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한 거냐면 방송에 그러니까 그날이 마침 이 술자리가 있었던 사석이 있었던 날이 마침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어서 방송에 맨날 출연해가지고 자주 출연해서 청와대의 비판적인 정치평론을 하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헛소리하고 비판하니까 이제 어린 친구 이땐 20대란 말이에요. 준석아, 그거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설명해줄게. 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이전 비대위원에게 이준석에게 박관천 경정은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피라미에 불과하고 조홍천이 배우다. 자, 그 이유는 조홍천이가 김무성 대표랑 유승민 당시 이제 당내에서 실세라고 이제 이들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고 얘네가 실세였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줄을 대서 대구에서 배지를 달려는 야심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조 비서관이 한 얘기를 사실로 믿고 너는 방송 나가서 그런 평론을 할 수가 있냐. 섭섭하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게 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저 문건을 작성한 것의 배우가 K와 Y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자, 이준석이 요즘 보여준 원희룡 지사의 진실게임과 탄핵이라는 발언을 신지호 그 박사님이 이준석 대표한테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당한 것처럼 피해자로 막 해가지고 당대표를 탄핵하라고 하자니 막 이러고 네? 막 허수아비 때리게 하고 이상한 왜 저러지 하고 다들 당황하는 사이에 뭔가 이슈가 막 방향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를 이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행태가 이 친구의 어떤 방식인 거예요. 삶의 방식. 이준석 대표의. 그럼 저 자리에 있던 이동빈, 지금은 보좌관이시거든요. 권영세 그쪽에. 권영세. 보좌관님이나 손수조나, 네? 음종환 씨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다고 아니라고, 아닙니다.
쓸데없이 이준석 어린애를 비판하면서 또 나가가지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해봤자 그때부터는 진실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동빈 행정관 이런 사람들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입 딱 다물고 있지 어떻게 발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뜻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하면 이준석은 그게 배우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할 텐데 여러분. 자, 이 기사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은 이준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인데? 이때부터 당내에 어떤 구도나, 탄핵에 다 찬성표 던지기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하고 유승민 쳐내려고 했나봐. 그때 그랬었어. 박근혜 대통령 진짜 십상시들이, 대박이다. 자, 당내에서도 중간 거기에 있는 이제 또 핵심 이너서클에 있지 않은 분들은 보도를 보고 보거든요. 네? 자,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박 김무성하고 유승민 쳐내려고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언더독 현상으로 인해서 김무성과 유승민의 뒤통수 배신 정치가 마치 개혁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프레임 전환이 되고 박 대통령은 거기에 십상시들과 김기춘과 이런 비선실세들에 둘러싸여서 개혁을 하려는 당내의 유승민 새로운 보수의 개혁에 저항하는 이런 프레임이 시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좀 오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이준석은 너무 미물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미물이어서 이준석의 이런 사전 행동에 대해서 유승민과 김무성이 목세 들고 나르샤나 뭐 이런 시끄러운 것들에만 네? 이렇게 막 그쪽만 이렇게 해서 직전에 있었던 인과관계만 얘기가 있었지 이 앞에 사전에 이런 밑밥 까는 작업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유명하긴 했어도 그냥 귀여운 청년 이렇게 알고 있었지 이런 건 몰랐죠, 여러분. 네. 다시 살펴야 될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준석이 탄핵과 박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눈빛 딱 단호해지면서 발작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자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이 수첩에 대해서 일부러 찍혔다. 첫째, 김무성이 고의성 여부다. 본회의장 맨 뒤쪽에 앉아서 카메라 노출이 쉬운 점을 이용해서 고의로 수첩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앞서 본인의 휴대폰 액정 화면 속 문자가 언론에 노출된 바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그랬다, 일부러. 자, 그런 의혹이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준석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다. 사적인 자리에서 술 마신 상대의 발언을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몇 년 전인데 2015년 6년 전이니까 30대였겠다. 30대, 20대는 아니고. 자, 그때도 여전히 이준석이 청년이라는 점. 즉 당시 나이 31살을 바탕으로 정치적 미성숙이 지적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우쭈쭈 그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자, 장제원 의원은 YTN과 인터뷰에서 일탈된 얘기가 나왔다면 다음날 아침에 맨정신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종환 선배한테 전화해서 선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를 가공해서
대표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게 성숙한 행동이냐. 소년 출세한 사람의 정치적 미성숙에 의해 빚어진 폐해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자, 그랬더니 이준석이 또 그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무성 대표에게 해당 발언을 전달한 이유는 결국 당청 간의 갈등 관계라는 것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음해성 소문들이 도는 것 자체를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궤변이죠. 고자질이라는 비판도 달게 받겠다. 뻔뻔하죠. 똑같죠. 네. 찬물 끼얹는 거 계속 하겠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더라도 일부 사실 아닐 수도 있더라도 그런 부분 당사자의 이의 제기에 따라 공식적인 청와대 조사기구에서 신속하고 면밀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다. 일부러 말했다. 시끄럽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후보들 건드리는 거다. 내가 경선 흥행을 위해서. 자, 2015년 유출 사건의 승자는 김무성이었다. 왜냐고요?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는 본인에 대한 논란이 이로써 무마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준석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수첩 내용이 관심을 증폭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인을 음해한 당사자로 지목한 음종한 행정관이요. 사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풍경님 뇌피셜이에요, 이게?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데. 네?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게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석,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 딱 하나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이 사건일 수가 있겠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지만, 네?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쩌면 티핑포인트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원래 악마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 하나 제 생각인데, 그거 뇌피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2021년 녹취록 파동. 네, 별반 다르지 않다. 네. 네,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셔야 되고요. 한두 가지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저렇게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지금 십상시다, 비선실세다 하고 난리치는 그 김무성과 유승민이 프레임 전환해서 탄핵까지 이래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깨끗한 보수 유승민 씨는 십상시랑 아무 관계가 없냐? 여러분,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분 안종범 씨 기억하시죠? 이분 얼굴만 봐도 얼마나, 전혀 사악함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생겼죠. 여기 간사한 눈하고 비교해 보세요. 네? 자, 자기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말했지. 자기는. 그런데 어땠다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안종범, 네? 자, 보세요.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외치면서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유승민이가 국정농단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인사청탁을 한 의혹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 내로남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로남불. 자, 유승민. 문자 메시지 공개됐어요. 조땡땡, XX증권 사장을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경북고 1년 선배인데 금융 쪽에 씨가 말라가는 TK죠. 자, 경북고 친구는 누구? 이준석의 아빠. 네. 경북고 여러분 학벌 학연 지연. 네. 자, 대우증권 사장 및 서울보증보험 사장에 관심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도와주시길.
서울보증보험 자리는 내정된 사람이 있나요? 자, 안종범 수석님이. 알아볼게요.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게 2014년에 그때는 한참 박근혜 대통령이 상한가일 때, 인기 좋을 때 청탁하고 박근혜 파리하고 막 다녔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사청탁하고 감사.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국정농단 세력으로 등에 칼 꼽힌 분들 아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다 구속돼서 들어가셨어요. 이건 이제 검찰 수사나 기자들 취재로 김어준이 밝힌 거예요. 그 후로도 조땡땡은 고마워요. 됐나 보지? 가스안전공사 산자부가 1순위로 올리고 제가 추천했던 분이 안 됐네요. 네. 김어준이 밝힌 거예요, 이거. 안수석 윤땡땡 교수가 금융연구원장을 그만둔다는데 혹시 내전된 사람 있냐? 한 군데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땡땡 경제연구원장을 그만두는 땡땡 교수가 관심 있어 하네요. 땡땡 결정됐나 봐요. 본인은 2012년 대선에서 돕다가 땡땡 로펌에서도 영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땡땡 회사 사회이사라도 영입되길 바라네요. 그래도 열심히 도왔는데 이 정도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갑자기 웬 민원이 많은지 미안해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챙땡땡 정은 삼성 사장이 가능성이 있나요? 땡땡일보 회장 부탁이라. 안수석 몸은 괜찮아요? 황땡땡땡땡 교수가 대학 에너지기술평가원장에 응모하는데 검토해 주시길. 여러분,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 우아한 보수, 깨끗한 보수. 네. 유승민. 네. 이런 사람한테 당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변명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시 제 의도는 청와대가 미리 내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정된 인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고 후보로 추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으로 비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한테 정유라를 뭐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왜 묵시적 청탁이야. 포괄적 뇌물이고. 여기는 이름을 몇 명 거론했어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몇 자리를 거론한 거예요. 네? 자, 본인 이렇게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아무 얘기도 하는 게 없는데 왜 묵시적 청탁이고 어디 포괄적 뇌물이야? 자기는 변명하면서 깨끗한 보수야. 따뜻해서 아주 죽겠어요. 자, 이런 자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는 자가 이준석 대표죠. 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정홍원 총리님께서 선관위원장 되기 전에 검찰 후배였던 윤 총장, 윤 후보를 8월 초에 만난 거 가지고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요? 아니, 그거 갖고 논란 있으면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 아빠 친구 아들, 네 친구 아들, 이준석 공정성 논란 없어? 대표에서 물러나야지. 사퇴해야지. 정호원 사퇴하라고 할 게 아니라. 원놈의 내로남불이 어떻게 문재인보다 더 심해? 네? 원놈의 내로남불이 문재인보다 더 심하냐고요. 역선택 나불나불 하지 말고 공정성 논란이 있는 이준석 대표부터 사퇴시키세요. 따뜻한 보수야. 깨끗한 보수 유승민 씨. 네? 자, 안종범에게 인사 내정 여부 물은 거다 청탁으로 비춰서 송구하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무시적 청탁, 포괄적 뇌물로 왜 등에서 칼 꽂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청탁해놓고. 자, 여러분 이거 끌어올려야 돼요. 옛날 일 다 끌어올려야 합니다. 네? 다 바로잡아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로잡자는 게 아니에요. 자, 당내에서 치열하게 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얘네들은 시선 돌려가지고 넘기고 해서 당권을 지금 마지막 쿠데타로 잡은 거예요. 이거 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자, 음종환 전 행정관 결국 그만뒀는데 그분하고 이준석 진실게임 막전 막후. 자, 모든 걸 물타기로 해서 시끄럽게 만들어서 진실게임으로 만들어가요. 술집에 모인 5명. 보세요. 자기는 음종환 행정관으로부터 정윤회 문건 파동 배우는 김무성 유승민이라 들었다. 음종환 행정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행정관이 방송 출연 못하게 할 수도 있다며 협박했다. 내가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할 힘이 어딨냐? 그런 협박성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패턴이 보이죠? 네? 이준석의 행태가, 이준석 대표의 지금 하는 행동이 전부 이해갈 수 있는 사건, 이해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행동 패턴이 너무 제대로 보입니다. 네? 너무 똑같잖아요. 자, 이걸 말이 다르대. 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진실게임으로 몰고 가면요, 여러분. 청년 젊은 사람들끼리 시끄러운 거에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미 김무성과 박근혜의 싸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 진실게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건 트리거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라고. 네? 자, 이게 수첩파동이요. 실제로 네? 친박과 비박 초유의 갈등으로 번져가지고 그 다음 이정현 당대표 사퇴하라고 난리 나고, 네? 결국엔 친박 비박 개파 여권 내부 갈등 분열이다. 그리고 실제 친박계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친박 세력과 청와대 겨냥해서 고의로 수첩 노출한 거다. 그리고 비박에서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대통령한테 고개 숙이지 마라. 당하고 맞짱 뜨자. 하지만 국민 입에서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한숨만 쏟아진다. 지금이랑 똑같죠,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걱정에 전념해도 모자란 판국에 말도 안 되는 권력 다툼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바라보는 시선은 또 차갑기마다. 지금 똑같아요. 여당 야당만 바뀌었지. 지금 대권 주자 놓고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싸움 걸고, 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국민들 다 나가 죽게 생겼는데 정권 교체 안 되면, 어떻게 지금 탈출해야 되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하루하루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당에서 자기들 힘, 권력 잡기 위해서 대권 주자를 계속 공격하면서 권력 투쟁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과 대화한 거, 윤석열 총장 입당 날짜, 네? 정리 발언, 네? 그거 누가 유출시키고 누가 시작인지를 잘 보시라는 뜻입니다. 네? 친박계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고의로 수첩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양아치 정치, 네. 양아치 정치. 기획 정치. 이게 먹혀가지고 이때 성공했으니까. 이로 인해서 탄핵까지, 당권 먹고 탄핵까지 쫙 끌고 갔으니까. 한 번 성공했으니까 또 한 거예요. 이준석이.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자, 이거 청년들이 바로 잡아야 돼요. 이준석 또래 청년들, 유권자 청년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산업화나 민주화 모든 혜택을 받고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산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아무 원죄 없어요. 부채의식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한테 우리는 부채의식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태어난 신종 인간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양아치 정치 끝내야 됩니다. 이 방송 혹시라도 보고 있는 청년층들 있으면 2030, 40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언론인들 본인들 입에 오바로크 쳐지기 전에 바로 잡아요. 바로 잡읍시다. 이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양아치 정치에 소굴로 만들어요? 국민들 다 죽어나가는데 지들끼리 왜 장난질하고 있어? 국가 돈 가지고. 국회의원이 저런 거 장난질하고 기획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유출하고 수첩 돌리고? 여의도 거기 국회의사당의 당대표 집무실 이런 데가 이런 거 장난치라고 있는 데냐고요?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저런 오렌지족, 세습정치인들, 깨끗한 보수라며. 세습정치인들 아니에요? 오렌지족? 뭐 이력이 뭐 있는지를 몰라.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라요. 김재섭, 뭐 했어? 이준석 뭐 했어? 자, 그런 애들이 당 갖고 놀고, 대한민국 정치판 갖고 놀고 기획하고, 우리 세금 가지고 장난치고 벌어먹고, 대통령을 꿈꾸고, 유승민이. 자, 대깨문들도 문제고, 저쪽 민주당은 뭐 문제지만, 그쪽은 차라리 진정성이라도 있어요. 종북 좌파. 네? 그놈의 민주화. 여기는 완전 뭡니까? 날티나서. 완전 오렌지족들이 이게 웰빙 뭐하는 짓들이에요. 당 이거 개선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대선 때까지 경선 때까지 다 같이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아침에 인사뉴스에서 강용수 소장님이 손가락 많이 움직이라고 하던데 각자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